채권자 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3번 돈을 빌렸습니다. 첫 번째 돈 빌리고, 두 번째 돈 빌리고, 세 번째 돈 빌렸습니다. 라고 할 때 3번 돈 빌렸는데 국민은행 하나예요. 채권자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생각은 돈 뭐 3번 빌렸지만 채권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3개의 채권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번을 정해주고 그 다음 것들은 따라서 그냥 쓰도록 합니다. 만약에 처음 빌렸던 게 순번으로 따져서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예 2번하고 그 다음에 순번 2번 하나만 주고 채권자 국민은행 3개 쓰도록 하는 이런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쓰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증인이 들어오는데 가지번호도 넣기 조금 불편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로따로 순번을 주고 있습니다. 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주식회사 있으면은 반드시 주식회사 써줘야지 법인 명칭이 완성이 됩니다.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면 국민은행 주식회사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법률상으로는 주식회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주식회사 삼성과 그 다음에 일반 삼성과 저희가 보기엔 똑같이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삼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 삼성이라는 법입니다. 이거 하나의 법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개인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반드시 구분해서 법인이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까지 명백하게 명확하게 써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성명은 공적인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면 뭐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그런 이름이어야 하고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름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까지 대표이사 누구누구 기재해야 되고요. 이거 순이엄마, 뭐 뒷집 순이엄마, 옆집 영희엄마, 영주댁, 무슨 상사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은 기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채권자한테 송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명확하게 써줄 것을, 성명을 명확하게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해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보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조금 전에 방금 하고 넘어왔네요. 보증으로 인한 구상 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여라 라는 거죠. 누가 만약에 3번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쓰고 3-1 해서 그 보증인도 채권자로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증 대위 변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금액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금액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예요. 이제 이럴 때 우리 의뢰인들이 갖고 올 때는 내가 그거 물품 대금 어디에서 샀어요. 뭐 현대상사에서 샀어요. 현대상사? 우리가 주식회사 붙은 거 말고 그냥 현대상사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샀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법률사무실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현대상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거기에 개인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 누군데요? 김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현대상사는 의미가 없고 김땡땡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가 아니라 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명, 개인의 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